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 어시스트, 그리고 반더벤의 미친 결승골, 그리고 페드로 포로의 쐐기골에 힘입어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번 어시스트는 리그 9호 도움으로 어시스트 랭킹에서 현재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말이 4위지 1위가 공동 3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2위로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도움 개수도 단 1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쯤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도움왕에 대한 가능성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도움왕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도움왕을 차지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비유럽권 선수 득점왕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시아권 선수로서는 당연히 최초죠. 99-00 시즌에는 뉴캐슬 소속이자 페루 출신인 놀베르토 솔라노, 03-04 시즌에는 레스터 소속이자 터키 출신인 무지 이젯, 05-06 시즌 첼시 소속이자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디디에 드록바, 그리고 21-22 시즌 리버풀 소속의 이집트 출신인 모하메드 살라가 그 앞선 4명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대부분의 도움왕 출신은 당연히 유럽권 선수들이고요. 심지어 2010년대에는 아예 비유럽권 출신의 도움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도움왕에 오르게 된다면 지난 득점왕과 더불어서 정말 아시아 선수, 비유럽권 선수가 이루기 힘든 업적을 이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점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수상한 선수가 역대 6명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한번 좀 불러드리면 앤디 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티에리 앙리, 로빈 반페르시,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는 대스타들 아니겠습니까? 그 반열에 손흥민 선수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과연 도움왕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최근 기세, 최근 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하고 현재 도움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1위 그룹, 2위 그룹, 3위 그룹의 현재 최근 5경기 폼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폼을 살펴보는 데에는 최근 5경기 기록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또는 소파스코어 같은 통계 사이트에서도 최근 폼을 볼 때 그 팀의 5경기를 살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경쟁자들의 5경기 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시스트 순위에 맞춰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브라이튼의 파스칼 그로스죠. 총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5경기 동안 그로스가 올린 어시스트는 단 1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키에런 트리피어죠. 그는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최근 5경기 동안 어시스트를 올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후반부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왕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올리 와키스인데요. 최근 5경기 동안 어시스트 없습니다. 심지어 8경기 연속 도움 기록 없습니다. 이번엔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공동 2위권을 이루고 있는 페드로 네투인데요. 현재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경기 연속 당연히 도움 기록 없습니다. 그리고 콜 파머, 이 선수가 좀 무섭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무려 어시스트를 3개나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움왕 경쟁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명단 바로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 역시 최근 5경기 동안 도움 기록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5경기 동안 도움을 3개나 기록했습니다. 콜 파머와 같은 기록이죠. 이번에는 어시스트 8개로 3위권을 이루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어시스트 단 1개고요. 그 밑에 있는 리온 벨리는 최근 5경기 동안 어시스트 없습니다. 그리고 명단 제일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안토니 엘랑가는요. 최근 5경기 동안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고요. 비록 공간상 이름이 잘려있지만 마찬가지로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다윈 누네스도 최근 5경기 어시스트 1개, 마찬가지로 부카요 사카도 최근 5경기 도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폼을 볼 수 있는 5경기를 분석해 봤었을 때 확실히 첼시의 콜 파머,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개해드린 12명 중에서 도움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를 딱 4명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와킨스, 살라, 파머,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렇게 4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4명 말고 탑3로 한번 압축을 해서 예측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살라, 파머, 손흥민 이 3명 중에 도움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빅찬스 창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 제가 4명을 꼽았을 때는 와킨스를 넣었지만 3명으로 추렸을 때는 와킨스를 뺐거든요. 그 이유는 와킨스의 이번 시즌 빅찬스 창출 횟수가 9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빅찬스를 과연 몇 번이나 창출했을까요? 무려 17번입니다. 거의 와킨스의 2배에 가깝죠. 와킨스와 더불어서 어시스트 랭킹 1위권을 이루고 있는 파스칼 그로스의 경우 빅찬스 창출 횟수 11회, 그리고 키에런 트리피어 빅찬스 창출 13회로 손흥민 선수의 17회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 일반적인 찬스 또는 키패스보다 더 득점 확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빅찬스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가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어시스트 랭킹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페드로 네토의 경우에도요. 빅찬스 창출 횟수가 단 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콜 파머의 경우에도 12회로 손흥민 선수보다 낮죠. 그렇다 보니 손흥민 선수보다 한 단계 아래인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빅찬스 창출은 당연히 더 낮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 창출 7회, 리온 베일리 같은 경우는 10회, 엘랑가는 12회, 누네스는 10회, 부카요 사카는 13회로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빅찬스 창출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명, 모하메드 살라가 빅찬스 창출 20회로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탑3를 뽑았을 때 살라, 손흥민, 파머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이 도움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찬스는 많이 창출했어요.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도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폼으로 보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파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3개의 도움, 또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명 사이에서 도움왕 경쟁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뭐냐? 바로 이 두 선수가 갖고 있지 못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밸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라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를 20개나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콜 파머는 12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두 선수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17개의 빅찬스를 창출했기 때문에 빅찬스 창출 능력에 있어서도 살라에게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라가 최근 5경기 동안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무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 파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5경기에서 똑같이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보다 빅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7개의 빅찬스를 창출했지만 파머는 12개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5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꾸준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1호 어시스트가 터졌던 풀럼전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가 5경기 이상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쉬고 어시스트 또는 2경기, 많게는 3경기 후에 어시스트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꾸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남은 기간 동안 도움왕 경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도움왕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소 중 하나는 이 선수가 굉장히 이타적이라는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 랭킹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슈팅 찬스가 나면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 자세가 좀 불안하다라던가 주변 동료에게 좋은 찬스가 날 것 같다 싶으면 대부분 패스를 내어주는 편이에요. 경쟁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찬스다 싶으면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도움왕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이타적이냐면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팀에서 도움도 가장 많아요.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 페드로 포로 이렇게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들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매디슨의 경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 빅찬스 창출 횟수가 단 9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7번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예요. 특히 부상 이후 복귀한 다음에 플레이메이킹 능력, 찬스 메이킹 능력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디슨의 폼이 빨리 올라올 필요가 있는데요. 매디슨이 찬스 메이킹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좀 끌어들인 다음에 후방에 있는 매디슨에게 패스를 내어줬어요. 이때 매디슨의 오른쪽에 페드로 포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 같으면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어줬겠죠. 마치 왼쪽에 있는 반더벤에게 패스를 내어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데 분명 본인 앞에 이렇게 수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포로를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직접 슈팅을 가져갑니다. 이 슈팅 어떻게 됐죠? 바로 앞에 있는 수비 맞고 슛블록 돼서 튀어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메디슨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 현재 많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주변 동료를 더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도 어시스트를 무려 7개나 했기 때문에 찬스 메이킹 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빅찬스 창출 횟수는 단 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창출 17회와 브래넌 존슨의 7회는요. 거의 2배에 가까운 1.88배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플레이 타임과 브래넌 존슨의 플레이 타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으로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손흥민 선수는 약 138분마다 빅찬스를 창출하고 있는 추세고요.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289분마다 빅찬스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도 손흥민 선수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트넘에서 어시스트 2위권을 공동으로 이루고 있는 페드로 포로의 경우에도 빅찬스 창출 횟수는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도움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들을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 득점이면 득점, 도움이면 도움, 또 기록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압박이면 압박, 정말 토트넘을 최전방에서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경쟁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아시안컵 때문에 리그를 잠시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시스트 부분에서 1위를 경쟁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만약 도움왕을 수상하게 된다면 본인 커리어상에서도 최초의 기록이 되겠죠. 부디 손흥민 선수가 역사에 남을 개인적인 영예, 개인적인 수상, 이번 시즌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